네, 이어서 전략포인트 시간입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신성원입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는 유가라는 단어가 더 이제 경제 지표보다도 많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낫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오전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는 좀 낮게 출발을 해서 잘 버텨준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되고 있었는데, 방금 전부터 조금씩 뭔가 좀 불안 요소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시장은 FOMC 앞두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전부터 계속, 전망들이 저 말고도 다른 프로에서도, 그렇고, 유가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시장에 좀 깔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부담스러운 요소기 때문에 계속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또 형일 전문가님께서 유가 관련해서 또 설명도 잘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미리 이제 대응을 좀 준비를 하신 분들은 좀 나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저도 여기서 흥구석유라든가 중앙에너지 이런 종목들 몇 개 이제 찝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유가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미국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이 좀 약간 투심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방향을 좀 못 잡게 계속 심리 지수도 보면은 하루하루 계속 바뀌면서 가는 것 같아요. 우상향을 좀 예상은 좀 하고 기대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들은 우려감들이 더 크고 숫자가 잡히는 것들이 좀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이런 숫자 지표에 대한 부담이 유가 때문에 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지수들도 좀 안 가는 것도 있었지만, 일단은 그 TSMC에서 나왔던 좀 안 좋았던 이슈가 좀 있었어요. 물론 TSMC는 부인을 했는데, 일단은 그 수요 둔화를 우려해서 이제 공급사들한테 반도체 제조 장비 납품을 좀 조절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라고는 했는데, 네, 일단 투심은 반응은 안 좋은 쪽으로 좀 나왔던 것도 우리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또 엔비디아라든가 또는 AMD, 마이크론 이렇게 기술주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을 주도하게끔 하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좀 안 좋게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한 3% 어떻게 보면 급락이죠.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급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삼성전자라든가 또 주성 엔지니어링 얼마 전에 아주 강하게 올라갔지만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건 아니어도 좀 기세가 좀 살짝 좀 얄밉게 해도 기세를 좀 누르는 그런 효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좀 양호한 흐름이었던 시장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건 보진 않습니다만, 일단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냐 매도냐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좀 예상도 하고. 근데 요 선물 한 4,400계약 지금 매도 우위로 나옵니다. 아침에는 좀 양호하게 흐름이 진행될 때는 한 1,500계약 좀 매수 우위로 좀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빠지더니 마이너스 1,000, 2,000, 지금 4,000 나옵니다. 이게 점점 증가되게 되면은 오후에 시장도 아쉽게도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오전에는 좀 단타라고 해야 되나요? 단기 매매하기에 상당히 재밌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오후 시장을 좀 제한을 준다면, 오후 시장에는 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좀 포착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환율은 크게 이상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계속 소화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환율보다는 일단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이 좋지 않게 지금 가고 있다. 이게 오후 시장까지도 좀 부담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오전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약세 출발하고 반등을 모색했습니다만 힘이 좀 빠지고 있고, 그 와중에도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네. 계속 시장에 다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다 빠지는 게 아니고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 섹터들을 공략하는 게 계속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도주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주도주가 별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돈이 많이 몰리고
이슈가 좀 집중돼서 그쪽으로 흐름이 좀 움직이면 그게 한 2박 3일이던 또는 일주일이던 로봇이 조금 예외적으로 일주일 이상 좀 갔었는데 이렇게 계속 빠르게 바뀌는 흐름은 지속될 것 같다 이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재건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네옴시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위클리 투자 노트에서도 다음 주 주도주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때 반도체를 저는 기대를 한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활력이 좀 살아나려면 그 조금 작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일단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금요일 날 재건하고 네옴시티를 엮어서 하나로 뭐 SOC 또는 인프라로 그냥 엮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예전에 제가 이제 창호 앵커님하고 게임 얘기를 하면서 좀 재밌게 풀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이 좀 움직이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섹터로 좀 주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지금 네옴시티 쪽으로 먼저 살짝 무게가 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몇몇 종목들이 네옴시티 이슈에 좀 있던 것들이 있으니까. SY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건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 그 다음에 건설기계, HD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뭐 인프라코어 좀 움직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유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장관께서 그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이제 발표를 하겠지 했는데 어제 이제 메인 뉴스들, 네, 공중파들 보니까 모 방송에 장관님이 직접 나오셔서 아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한 게 이제 아예 제안을 먼저 한 게 몇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이 좀 움직이는 게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계 외에도 중소형 원전주들도 살짝 반등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제가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처럼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 관광재계 관련 섹터였습니다. 이 섹터들은 반등 흐름을 지난주에 보여줬는데 그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오전 시장의 특징이라면 특징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후장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장의 밑에서, 이 물 밑에서 계속해서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앞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재건 쪽이라든지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번 주는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지만 FOMC를 좀 보고 기대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기대라기보다 FOMC를 저는 확인하는 그냥 주간일 것 같아요. FOMC는 예상이 지금 이렇게 대부분 동결로 좀 많이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 동결 이후에 동결로 이제 나온다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좀 관심을 또 받겠죠. 네. 앞으로의 이제 금리 방향성, 그 향방에 대해서 좀 어떤 멘트를 할지 우리 이제 기대 안 하잖아요.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은 기대 안 하고 매파적이든 중립적이든 간에 일단 앞으로 11월 달에는 어떻게 할지. 근데 대부분 예상은 골드만이든 JP 모건이든 다 서로 좀 의견들이 좀 다른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명확한 거는 연준이나 파월 의장은 지표를 보고 확인하겠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표를 조금 부담스럽게 만드는 게 유가일 것 같습니다. 예, 유가가 좀 안정돼야 되는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100 이렇게 이미 $100에 거의 근접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또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들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이제 인터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번 주 시장에 좀 중요한 축을 좀 잡을 것 같은데 시장은 어쨌든 제한된 그 흐름을 보일 것 같다. 계속 예상을 그렇게 했지만 지금 박스권에서 머무르는 이 흐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대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슈들 정책이나 일정 이런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움직이고 이런 작은 움직임 같아 보이지만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큰 움직임처럼 계속 결과로 나와 있거든요. 로봇도 그랬던 것 같고 네,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이 섹터 간 빠른 순환이 계속 시장은 이어질 거로 봅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좀 나올 것 같고. 근데 변동성이 예전에 하락 저 바닥에 있을 때처럼 2, 3%씩 이렇게 떨어질만 하고 또 올라올 거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아침에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금방금방 좀 포기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보면 지금 그런 변동성에 괜히 너무 빠른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손실만 확정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지겹다 하더라도 이 4주, 5주 정도 지겨웠던 이 과정이 단 이틀 만에 회복을 시킨 것처럼, 물론 우리가 실익은 좀 별로 없었지만 이렇게 금방 또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시장의 힘입니다. 수급이 다 빠져나간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래 뭐 대기 자금도, 증시 대기 자금도 상당히 지금 많이 쌓여 있고 적극적으로 뭐 들어와서 이 주식 시장의 매력을 못 느낄 뿐이지, 지금 시장이 조금 뭐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 계속 이슈들은 돌고 돕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네옴시티든 뭐 우크라이나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 관련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이제 뭐 미국, 중국의 뭐 갈등, 그리고 이제 또 대화를 또 재개한다는 이슈도 또 불거지고 있고, 이 중국 관련 이슈는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가 아침에 보니까 자국 전기차 업체 중국산 전자품만 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시장 중에 또 부품 관련된 종목들, 회사들을 좀 유의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연관돼서 좀 보면은 2차 전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뭐 힘이 빠져서 방전이다, 이렇게 표현보다 충전을 하러 가는 거니까 조정 구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 관련 이슈에서 우리 시장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 좀 꼭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재개 관련 이 리오프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한 달 됐습니다. 네, 한 달 됐는데 이제 숫자로 제가 이제 잡힐 거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죠. 이게 이제 업계 특성상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주 좀 집계가 되는 부분도 좀 뉴스화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국, 중국 여객이 이제 한 월 100만 명 가까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90만 명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래서 항공업계에서는 10월부터 증편한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하고 중국 직항하는 거 얘기를 한번 좀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계획이 잡히고 하나씩 일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노선 이용객들이 사드 이전에 이제 절반 됐대요. 아직도 절반을 더 가야 된다는 거고, 지금 흐름들 대체적으로 우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요 관련돼서 오늘도 이 시간에 좀 소개를 드렸지만 뭐 쿠크홀딩스라든가 한국화장품이 소개드리고 나서 한 두 자릿수 이상 상승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거는 시세가 끝난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신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거는 항공편이 늘어난다고 해서 항공주는 지금은 좀 주춤할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올라가는 그 부담 때문에 일단 항공주는 좀 느리게 회복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관광 관련해서 쇼핑 관련된 쪽으로 먼저 보시고, 중추절 그리고 국경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한 8일, 또 우리는 잘 쓰면 뭐 열흘 이상 쉰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관련된 것들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거는 중국이 아이폰 금지를 뭐 공식적으로는 안 했어도 금지령을 이제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1분 만에 예약 판매 매진됐다고 합니다. 우리 그 과대 납폭된 우리나라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또 어디서 지지라인 잡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화돼 가는 게 이제 좀 생깁니다. 우크라이나, 네옴시티 합쳐서 이제 SOC로 합쳐서 이제 인프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실제 참여 기업들의 윤곽도 나타나고 있고, 장관님 따라서 간 분들, 그리고 다음 달에 네옴시티 또 참여하는 그 대기업,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우디하고 좀 이력이, 그러니까 MOU,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을 한 이력이 있는 이 회사들, 뭐 모아데이터 상한가 시세 한번 좀 나오고 있고, 뭐 금양그린파워라든가 이런 종목들 막 시세가 나오잖아요. 지금 많이 갔다고 해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분명히 조정 나옵니다. 조정을 또 노릴 것도 많고, 작년에도 네옴시티 때 뭐 강한역들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유신 있었고요. 앞에 며칠 전에 이제 소개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미글로벌, 그리고 뭐 히림, 뭐 설계에서는 뭐 우리나라 회사지만 세계적으로 한 10위권에 드는 뭐 히림이라든가 한미글로벌 이런 회사들, 실제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회사들이 점점 생길 겁니다. 저는 전쟁이 안 끝나서 이게 좀 먼 일 아닐까 했는데 네, 이미 도로부터 해서 뭔가 마스터 플랜을 하나씩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질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 장관한테 계속 요청을 확실하게 한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6개가 이제 큰 축이 될 것 같은데 교통부터 해서 뭐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이제 공항 현대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수 처리, 네, 그리고 이제 댐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철도, 철도 고속화는 예전에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도 우리나라의 현대로템, 현대코퍼레이션이 네, 우크라이나하고 MOU를 맺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했던 회사들이 뭐 현대로템 말씀드렸지만 플러스에서 뭐 서암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데아티아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지금 반응들이 바닥을 잡고 올라오려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 모자른 거는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거래량이 증가되는지 체크해 보면서 오후 시장도 좀 살펴보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 초 바로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SY가 되겠는데요. 이제 8월 말쯤이었죠. 딱 한번 튀어오르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셨는데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강하게 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목표가도 지금 4차까지 도달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AS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목표가 한 번 더 설정을 또 해야겠죠. 왜냐면 이 시세는 아직 안 끝난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옴시티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계속 남아 있고 또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이 판넬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1위 그리고 가장 실적이 괜찮은 회사고 지금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7,700원 설정하시고 지금 한 50%면은 상당한 수익 났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만큼 내가 1,000만 원 들어갔으면 지금 1,500만 원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네, 반을 빼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또는 뭐 수익금을 빼놓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금씩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도 괜찮고 추세도 좋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무려 57%의 수익률을 내면서 5차 목표가까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SY였고요. 자, 오늘장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다스코라는 회사고요. 네, 이제 도로안전시설물 그리고 차량 그 방호 울타리 만드는 그 방음벽 등 이런 것들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SOC 산업, 국가기관 산업이 SOC 사업하고 이 건축자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이슈에 과거에 좀 반응을 강하게 했던 이력들도 갖고 있고요. 또 이 회사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 관련돼서 또 일을 하는 사업 목적을 갖고 있는 회사였고요. 또 실적이 괜찮습니다. 네, 실적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2,200억 그리고 3,600억 이렇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3,700억 정도 됐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3배 가까이 올랐고요.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을 합치면 156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15억이었는데 작년 영업이익을 2분기 만에 네,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이 회사의 BPS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저평가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장관님이 TV에 나와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도로 관련 얘기, 네, 교통 관련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회사가 이제 도로 관련 쪽으로는 좀 특화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거기다가 네옴시티까지 그리고 실적도 기반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손절가는 4,400원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진입은 지금 요 양봉 부근에 보면 낚시하듯이 하는 이 구간이 가격 구간은 한 4,700원에서 지금 현재가 구간에서 천천히 분할해서 진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6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신상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